안녕하십니까. 임선생 입시교실의 임선생입니다. 오늘은 구체적인 입시 사례 관련해서 학생부 교과 펑크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선생 입시교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와 자, 학생부 교과 전형은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을 구분을 해보자면 일단 교과 100% 전형인지 교과 외 다른 것이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전형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을 구분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교과 100%인지 교과 외 다른 것이 들어가는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연세대의 경우는 교과 100% 전형이고 고려대의 경우는 교과 80에 서류 20이 반영이 됩니다. 여기서의 서류 20은 생기부에 있는 세부능력 특기사항이라든지 정성적 평가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수능 최저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을 할 수 있는데, 고려대 같은 경우는 3합7의 최저를 가지고 있고요. 2025부터 수능 최저가 신설된 한양대 교과 전형의 경우도 수능 최저는 3합7입니다. 그리고 이화여대의 경우는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면접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교과 전형을 구분할 수 있는데,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면접이 없고요. 예를 들어 연세대 교과 전형의 경우도 올해부터 면접이 폐지됐습니다. 반면에 이화여대의 경우는 교과 전형에서 면접이 있습니다. 교과 전형을 지원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건 교과 성적 계산하는 방식이 대학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대학의 기준이 무엇인지 아셔야 됩니다. 대부분 상위권 대학의 경우는 교과 성적 계산 시 전 과목이 다 반영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국영수사 과만 반영하는 학교도 있고, 국영수사나 국영수과만 반영하는 학교도 있고, 동국대처럼 일부 과목만 반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 지망시는 이 부분 계산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대학의 기준으로 내신이 얼마인지를 알고 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도 어떻게 반영하는지도 아셔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대, 고대, 성대, 서울교대 등의 학교는 전 과목을 반영을 하고요. 진로 선택 관련해서는 고대 교과 전형 지망을 원하는 학생들의 경우는 진로 선택에 B를 받았을 경우에는 많이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3학년 1학기에 진로 선택에 A를 받는 것을 어떤 중요한 목표로 삼으셔야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은 교과 전형을 지원을 할 때 다음과 같이 지원을 하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전년도 입결을 확인하고 지원을 하십니다. 제 이야기는 전년도 입결을 그럼 확인하지 말아라 이런 뜻은 아니지만, 이런 뜻이 아니고 합격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전년도 입결을 보신 다음에 전년도 입결 기준으로 가장 입결이 낮은 학과를 기준으로 하향 지원을 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학과가 원래는 낮은 학과가 아니었는데 그 전년도에 펑크가 나서 학과 그 성적이 입결이 낮게 나온 경우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폭발이 일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년도에 입결이 낮은 학과를 넣었는데 안정지원이라고 생각했는데 폭발해가지고 불합격하는 경험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고, 이제 그 학교와 학과를 가장 낮게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상향 지원했던 다른 대학도 실패했을 경우에 수시 실패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답을 드리자라고 한다면 그해 수치로 나온 입결보다 전반적인 학과의 적정 수준, 보통 선호도라고 부르는데 그 적정 수준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학과의 인원 변동, 전년도보다 인원이 늘었는지 줄었는지, 수능 최저의 변동, 전년도보다 수능 최저가 강화됐는지 약화됐는지 같은 요소들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좀 직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입시 지원 전략은 아파트 사는 것과 비슷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우리 동네에 아파트가 새로 분양을 하는데 역세권인데 가격이 너무
낮게 책정돼 있어요, 분양가가.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지고 폭발을 하게 되고, 이것도 입시에서 마찬가지고요. 반대로 내가 보기에는 저 지역은 교통도 별로 안 좋고, 그리고 뭐 전철역하고도 멀고 사람들이 그닥 선호하지 않는 곳인데 분양가가 높게 책정된 경우에는 이제 미분양이 나는 것처럼 입시에서도 펑크가 난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탑 시크릿, 펑크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펑크는 주로 이제 교과나 정시에 주로 나타나고요. 그래서 교과나 정시 원서를 쓰실 때는 이 펑크의 원리를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학종도 펑크가 나기는 나는데, 학종은 교과나 정시에 비해서는 펑크의 경향성이 좀 약한 경향성이 있어요. 그 이유는 교과나 정시는 경쟁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학종은 경쟁률이 매우 높은 경우에는 펑크는 거의 나지 않고요. 물론 학종의 경우도 경쟁률이 50대 1이 넘어가거나 하면 폭발이 나타나기는 합니다. 가장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 전년도에 펑크난 학과는 올해는 폭발한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펑크난 학과인데 안전빵이라고 넣으시면 올해 낭패를 보시게 될 거고요. 그러면 이 펑크의 원리를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뭘 아셔야 되냐면 첫 번째는 학과의 서열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으로 따지면 무슨 상급지, 하급지가 있는 것처럼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과, 비선호하는 학과가 있고요. 결국은 입결이라는 건 그 선호도에 따라서 입결이 결정이 된다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선호도에 비해서 너무 고평가된 학과는 이제 그 다음에 펑크가 나고요. 선호도에 비해 저평가된 학과는 예를 들어 펑크가 났어요, 작년에. 그럼 올해는 폭발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그 부동산하고는 다르게 입시는 폭이나 빵이 너무 심하게 나면, 올해 너무 심하게 폭발이 나면 내년에는 심하게 펑크가 나고요. 심하게 펑크가 나면 그 다음에 다시 심하게 폭발이 나는 것처럼 폭방이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실제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성균관대에서 입학 설명회 때 이야기해주는 학생부 종합전형 모집단위 선호도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여기서 위에 있는 것일수록 학생들이 더 선호하는 모집단이고요. 선호하는 모집단이기 때문에 입결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글로벌 경영, 글로벌 리더, 글로벌 경제, 글로벌 융합학부가 선호도가 높으니까 합격선이 높고요. 그 다음으로는 경영, 사회과학 계열, 심리, 통계, 사회학, 교육학, 인문과학 계열 순서고요. 사학, 국어국문학, 영상학, 사회복지학, 아동청소년학, 프랑스어 문학, 도고동문학, 러시아어 문학, 철학, 의상학. 이제 같은 레벨의 선호도라고 하더라도 약간의 또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문교육, 한문학, 유학동양학, 스포츠과학의 선호도가 좀 낮은 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2022년도 성균관대 입시 결과, 교과전형 입시 결과를 보시면 하나 특이한 사항이 있는데 교육학과가 여기 보시면 50% 컷이 1.3, 70% 컷이 1.35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육학과 위에 보시면 경영학과가 1.52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회복지학과가 1.57로 높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있는 사회학과는 1.86으로 더 나쁜 입결을 보이고 있고요. 자, 그럼 다시 이제 그 선호도를 보시면 앞에서 교육학과가 1.35였고 경영학과가 1.5였는데 경영학과가 교육학과보다 선호도가 더 높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교육학과가 입결이 과도하게 잡혀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그 다음에는 펑크가 날 거고요. 비슷하게 사회복지학이랑 사회학이 있는데 사회복지학이 1.57이었고 사회학이 1.85였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사회학과가 펑크가 났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사회복지학이 사회학보다 입결이 나쁘게 나와야 되는데 입결이 과도하게 잡혀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사회복지학과는 펑크 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실제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다음에를 확인해 보시면, 자, 경영학과는 1.28, 1.3 정도가 되고, 교육학과는 이제 발표를 하지 않았는데 성대가 입학 설명회에서 4.9가 합격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교육학과가 펑크가 났다라는 이야기고, 펑크가 나타나는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뭐냐면 그 2022 대입에서 성대 교육학과의 입결이 1.35인데, 그럼 1.35 정도 나오는 학생들은 사실은 서영구의 웬만한 학과를 다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성대 교육학과 말고 서영고에 더 높은, 더 좋은 학과를 가려고 노력을 할 거고, 1.35가 안 되는 학생들이 성대 교육학과를 써줘야 되는데, 그 학생들은 2022 입결을 보고 이제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원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입결을 뒷받침해줘야 되는 학생들이 지원하지 않는 관계로, 이제 만약에 허리가 심하게 비는 경우에는 이제 교육학과 4.9가 붙는 그런 이변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사회복지학과의 경우도 과도하게 높게 잡혀 있었기 때문에 이제 펑크가 났다라고 같은 원리로 펑크가 났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2023의 입결을 가지고 2024를 추정해 보자라고 한다면 경영학과가 1.39가 나왔고요. 70% 컷 기준으로. 그리고 글로벌 리더, 글로벌 경제, 글로벌 경영이 그거보다 나쁜 입결이 나왔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2024에는 이제 아까 앞에서 본 선호도에 따르면 글로벌 시리즈가 경영학보다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이제 경영이 더 입결이 나빠질 거고요. 그리고 글경제, 글리는 이거보다 입결이 상승할 거라고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 2024 입결을 보면 아직 성대가 2024 입결 발표를 안 했는데 경쟁률을 가지고 추정을 해보자면 경영학과가 다른 모집 단위에 비해 경쟁률이 매우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예를 들어 그 전년도에 경영학과의 경쟁률이 14.4대 1이었는데 7대 1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리고 교육학과의 경우는 4.9가 합격했다라는 펑크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다시 이제 폭발하는 결과를 보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실제로 입결이 이렇게 나타났는지는 2024 입결이 성대에서 발표가 됐을 때 그때 한 번 더 추가적으로 영상을 찍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성대에만 일어나는 일이냐? 예를 들어 고려대의 경우 2023의 학교 추천 전형을 보시면 원래 정치, 외교, 경제, 통계, 행정, 여기서는 이제 통계학과가 1.79로 가장 입결이 안 좋게 나왔는데 정외, 경제, 통계, 행정은 입결이 네 학과가 비슷한 선호도를 보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2023의 통계가 펑크가 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2024에는 통계학과 입결이 2023보다는 많이 상승할 거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대도 아직 2024 입결이 안 나왔기 때문에 경쟁률을 가지고 추정을 해보자면 통계학과가 다른 학과 대비해서 굉장히 높은 2배 이상의 경쟁률을 보이고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2024에는 통계학과가 입결이 상승할 거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현상이 문과에서만 일어나는 거냐? 자, 이과에서도 발생을 하는데 한양대 이과의 교과 전형에 대해서 좀 찾아보면 자, 2022 대입에서 건축공학부의 교과 입결이 1.57이었습니다. 그런데 건축공학과 건축학은 그렇게 입결 차이가 많이 나진 않거든요. 그런데 건축학은 1.35고 건축공학이 1.57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건축공학, 펑크난 건축공학에 사람이 몰려서 오히려 이제 2023 왼쪽 한 칸을 보시면 2023에 1.38로 더 높아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비슷하게 이제 화학공학과를 보시면 1.75의 입결을 보이는데 화학공학과는 선호도가 높은 학과거든요. 그러면 2022에 펑크가 났다는 얘기고 그럼 옆에를 보시면 2023에 다시 입결을 제자리로 찾아간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러면 2022에 화학공학과 입기가 펑크난 이유는 뭐냐면 2021에 1.13으로 입결이 너무 높게 잡혀 있어서 사람들이 이제 불안해서 지원을 못했고 그래서 펑크가 났다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2022의 생명공학과를 보시면 이제 빨간색 표시 오른쪽에 보시면 2022의 생명공학과가 1.09로 입결이 너무 높게 잡혀 있어요. 그러면 2023에는 1.36으로 다시 이제 원래 입결로 좀 돌아가는 현상을 보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그걸 기반으로 2024의 펑크날 학과를 예측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반도체공학과가 1.04, 간호학과가 1.15인데 사실 교과 성적이 1.15면 최저를 맞출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의대도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학생들이 한양대 간호학과를 간다라는 건 이 성적을 받고 2023에 간 학생들은 아마 후회를 할 거예요. 그리고 그 현상이 2024에 영향을 끼쳐서 1.15를 받고 한양대 간호학과를 쓸 학생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뭐 의대나 약대나 다른 좋은 데를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물론 한양대 교과의 경우는 최저가 없어서 이제 최저를 못 맞추는 학생들이 오는 지점에 있어서의 어떤 예외적인 부분이 있긴 하지만 뭐 그 점을 고려한다라고 하더라도 한양대 반도체공학이나 간호학과는 2024에 펑크가 날 거라고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4 한양대 교과 경쟁률을 가지고 추정을 해보자면 얘도 이제 영상을 찍을 때 앞에서 성균관대 교과, 고려대 교과, 한양대 교과의 이제 입시 결과를 제가 예측했던 것처럼 나타나는지는 이제 한 5월 정도의 입시 결과가 발표됐을 때 다시 영상을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공학과의 경쟁률과 간호학과의 경쟁률이 매우 낮거든요. 그런데 교과 전형의 경우는 한 3대1 밑으로 떨어지면 추합이 발생하는 걸 고려를 하면 약간 펑크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 두 학과가 다른 경쟁 학과에 비해서 경쟁률이 낮은 걸 봤을 때 이제 펑크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뭐 펑크가 작게 났을지 크게 났을지는 이제 입결을 확인해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한양대 간호학과의 경우는 펑크가 크게 났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한양대 반도체공학과도 그 정도 내신을 맞춘 학생들이 의대로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또한 한양대 반도체공학과를 합격할 만한 학생들이 뭐 카이스트나 서울대 연고대에 이제 비슷하거나 높은 학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양대 반도체공학이나 간호학과는 제가 봤을 땐 크게 펑크가 나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자, 폭발 펑크 관련해서 당부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결국은 선호도가 어떤 폭발 펑크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게 입시의 전부는 아니고 전년도 대비 정원의 증가, 감소, 그리고 내가 지원하는 대학은 변화가 없지만 내가 지원하는 대학의 상위 대학의 입시가 바뀌게 되는 경우에는 내가 지원하는 대학의 학생들이 상위 대학으로 같이 합격해서 이제 추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영향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수능 최저의 변동 등을 통해서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요. 그리고 선호도에 따른 펑크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펑크나 구조적으로 터지는 학과가 있어요. 그런 어떤 그 입시 구조의 문제가 있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제가 이런 예측을 드릴 때 이런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굉장히 어떤 단순하게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그 전년도 입결만 본다든지 뭐 예를 들면 고속도로를 다 같이 내비를 보고 가다가 여기가 뚫리는 길이다라고 생각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길로 가게 되는 경우에는 막히는 것처럼 이런 현상 때문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입시는 심리 게임 혹은 눈치 게임이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지금 이 동영상을 제작을 했는데 만약에 제가 뭐 그 실버 버튼이나 뭐 골드 버튼을 받을 정도로 사람들이 이 영상을 많이 보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면 저의 예측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제 무슨 입시 전문가들이나
뭐 컨설팅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고 이제 지도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임선생 입시교실 2회차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네이버 카페 임선생 입시연구소가 있고요. 거기에 더 많은 정보와 입시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입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제약 조건이 없고요. 그리고 뭐 글을 쓰거나 질문을 하시는데도 뭐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입시 질문하시면 제가 뭐 답글이나 댓글을 달아드릴 거고요. 제가 이거를 하는 목적은 어쨌든 입시 정보 격차로 인해서 손해를 보시는 분들이 좀 없고 본인 학생이나 학부모가 스스로 입시를 해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알찬 입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 대학 가고 싶나요? 유대요. 스카이요. 인서울이요. 가자!